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병이 병을 키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은 병이라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오늘 알아볼 역류성 후두염 역시 제때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류성 후두염을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텐데요. 증상과 원인, 그 치료 방법까지 오늘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역류성 후두염 이야기입니다. 역류성 후두염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역류성 후두염이 어떠한 병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것은 위산이 후두까지 역류하여 후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후두에 염증을 일으키면 다양한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환자마다 다양한 색깔의 성격이 있듯이 다양하게 생겼듯이 이 역류성 후두염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호소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역류성 후두염을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의 원인은 위산이 가다하게 분비되거나 하부 식도 괄약근이 제 기능을 못하면 위산이 식도를 넘어 후두까지 올라와 후두에 염증을 일으키고 붓고 거기에 뭐가 막힌 것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역류성 후두염의 증상은 목에 뭐가 걸린 듯한 이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알이 걸린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콩 같은 게 걸리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코가 넘어가다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매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유사합니다. 매끼하고 역류성 후두염이 목이 따갑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코가 길게 내려먹은 사람이 목이 따갑다는 얘기를 잘합니다. 감기만 걸리면, 감기 기운이 있으면 목구멍이 따끔거린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이 간지럽다, 목이 마른다, 건조한 느낌, 목이 잘 쉰다, 가래가 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다양하게 환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는 신물이나 쓴물이 올라오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대개 여기를 가리키는 게 대개 환자들의 호소하는 증상의 특징이지만 역류성 후두염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안 된다, 속이 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두염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위산 억제제를 쓰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취침 시 상체를 높이고 취침 시간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시간 전에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겁니다. 위가 좀 비어있는 상황에서 자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윗속에 뭐가 있으면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위가.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후두염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가볍게 아주 하거나 죽으로 하거나, 그래서 조반석죽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는 유동성으로 뭐 간단하게 들어서 이렇게 공복 상태에 자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역류성 후두염의 치료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취라고 해서 식후에 바로 누우면 덩어리가 생깁니다. 적취. 적취가 생기는데 이 적취는 사실은 덩어리, 이게 나중에는 나쁜 캔서, 암 종류로 변형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탄산음료, 밀가루 음식, 기름질 음식, 음주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후두염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목에 뭐가 낀다, 이물질이 있다, 밥이 넘어가다 걸린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없어요. 본인만 느끼는 거지. 이럴 때 감이 육미탕 또는 감이 사칠탕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근본 바탕을 든든하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뭘 침을 삼키거나 뭘 하면은 이게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끌어잡아다니는 주는 힘이 있어야, 그게 뭐예요? 간하고 콩팥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힘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이 힘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감이육미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건조함, 또 목신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많이 하면 목이 쉰 듯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 이게 역류성 후두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의학적으로 인삼평보탕이나 신교환 같은 것으로 잘 치료됩니다. 그럴 때 이 신교환이라는 것은 요 간하고 콩팥, 말하자면 근본 바탕을 든든하게 해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마른 기침을 하는데 가려놓으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증미진탕에서 해올리진탕이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는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린다는 것은 화예요. 목에 생기는 것은 모든 병은 화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쓴물이 올라올 때 감이소쇼탕, 목이 간질간질하다.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한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마른 기침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풍조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인데 감이 폐독산 같은 거를 투여하면 잘 치료되는데요. 대개 얼굴이 상중하로 갸름하게 미남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도 오똑하고 크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후두염은 한의학에서 저런 관점에서 근본을 든든하게 한다든지 목구멍의 모든 병은 화라는 관점에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역류성 후두염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